안녕하세요. 해피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이고요. 남편과 헬스장 다녀오는 길입니다. 날씨도 춥고 출출한데 호떡이나 먹자라는 얘기하면서 호떡을 만들었어요. 오늘은 3인 가구, 예비고 딸이 있는 집의 월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저희는 맞벌이 하면서 전체 기간은 아니지만 월급의 반 정도는 저축을 하고 살아왔어요. 그런데 남편이 퇴사한 이후부터는 대폭 줄어들던지 아니면 거의 없던지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예비고인 딸의 교육비가 그전보다 훨씬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이사를 해야 하는지라 이사비 그리고 전세비 상승으로 인한 대출 이자비 또는 반전세를 통한 월세 부담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언제 먹어도 맛있는 호떡입니다. 10년 전에 이 호떡을 만드는 회사에 다녔던지라 호떡 먹을 때마다 그때가 새록새록 떠오릅니다.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호떡을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팀원들끼리 열심히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. 저는 가계부를 쓰진 않습니다. 매월 정리하는 건 카드별 사용 금액이고 사용 금액이 튀지 않으면 세부 내역도 보지 않는 편이거든요. 이유는 간단합니다. 무료기 없어진 지가 오래돼서 충동 구매를 잘 하지 않게 되고 외식은 회사에서 먹는 거라는 생각으로 집밥 위주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굳이 시간 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거든요. 배달 앱을 안 쓴 지는 너무 오래되었고 쿠팡 또한 간헐적으로 사용하는지라 허튼 돈은 안 쓴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. 물론 중학생 딸내미가 사달라는 것들은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사주는 편이고 딸내미가 먹고 싶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사주는 편입니다. 먹는 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예전에는 3인 식구라 굳이 대량으로 사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전부터 트레이더스와 시장을 이용하면서 오히려 가성비 있는 식단이 되었답니다. 트레이더스에서는 고기, 생선, 빵, 치즈 위주로 사고요. 시장에서는 과일, 야채 위주. 아파트 상가에서도 야채, 계란, 우유 등을 이용하니까 풍족하게 먹는 것 같은데 식료품비가 그만큼 많이 드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. 코스트코도 이용해 볼까 싶긴 한데 굳이 올해는 더 벌리고 싶진 않아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건 2, 3주에 한 번 트레이더스로 찜했습니다. 예비 고등학생인 딸아이는 다이어트를 한다고는 하지만 꽤 많이 먹는지라 대량 구매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. 또 시장은 갈 때마다 감탄하곤 합니다.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시장은 좋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. 오늘 간식으로 먹는 호떡 믹스도 대형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시장 내에 있는 식자재 마트가 더 저렴하더라고요. 차를 가져가지 않고 배낭을 메고 가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사지도 않으면서 알찬 쇼핑이 되는 것 같고요. 매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아마도 1월 생활비를 결산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. 딸내미의 방학 특강비, 관리형 독서실비가 추가되었으니까요. 나머지는 업앤다운이 그리 크진 않은 것 같고요. 12월 생활비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니까 총 550만 원을 사용하였고 1월은 좀 더 늘 것 같아요. 사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산출한 적이 없는데 카드비에서 금액이 올라간 걸 보고 세부적으로 나눠봤습니다. 3인 가구는 식료품비 100만 원 조금 넘고요. 그리고 교육비 약 100만 원, 딸 용돈 10만 원, 그리고 딸의 계절 옷 등 10만 원, 부부 계절 옷, 그리고 가방 수선비 등 해가지고 약 40만 원, 통신 구독료 9만 5천 원, 관리비와 도시가스비 26만 원, 보험 40만 원, 부모님 20만 원, 대출이자 120만 원, 핸드폰 구입비 약 70만 원 해서 총 550만 원이 나왔습니다. 핸드폰은 6, 7년 정도 사용했던 것이어서 교체했고
가방 또한 오래된 가방이었는데 좀 빗바람이 심해가지고 수선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수선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. 약 15만 원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겨울 옷 등을 빼면 뭐 딱히 많이 사용한 것도 없는데 다 모아보니까 꽤 많게 느껴지네요. 둘이 벌 때는 대수롭지 않았는데 이제 혼자 벌다 보니 소비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답니다. 아이가 고등학생인 3년, 그리고 그 후 몇 년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때라고 하는데 5년 정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. 봄이 되면 전셋집을 다시 얻어야 하니까 이 또한 고민이 됩니다. 연일 기사에서 매물이 없다, 전셋가 폭등을 외치고 있어서 아직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겁이 나네요.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,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궁금할 때가 많아요. 제 친구들은 그게 왜 궁금하냐고 하지만 내 소비를 점검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비교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. 쓸데없는 소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등 알아보고 싶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미니멀 관련 영상도 보기도 하고 맥시멀도 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제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들쑥날쑥이랍니다. 아무튼 올해는 경제적으로 쪼그라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또 다 사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미리 걱정은 안 하려고 합니다. 오늘따라 머리가 계속 아프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.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디가 아프면 덜컥 겁이 납니다. 지금 아프면 안 되는데 크게 아픈 건 아니겠지 이런 마음이요.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긴 합니다만 머리 아픈 건 좀 애매하네요. 며칠 푹 자면 나으려나요? 그리고 오늘은 일요일 밤입니다. 내일도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오늘 푹 자려고요. 모두들 굿나잇입니다.